만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잡생각이 많아질 때쯤이면 아무 생각 없이 산에 오르는 걸 참 좋아하는데 등산을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와 참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에 한 발씩 한 발씩 내딛다 보면 어느샌가 문득 지금 중반쯤 다다랐겠지 이렇게 믿을 시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 언제든지 이렇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냥 포기할까? 너무 힘들다. 그냥 내려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숨을 고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정상의 짜릿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중단할 마음이 없다면, 중단할 수 없다면 조금 즐기면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시장이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내 종목에 조금 손실이 생겼다고 해서 정상까지 나아가고 있는 종목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대박친구 일부와 함께 마음을 다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요일인 만큼 우리들의 찐친 단타장이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노란톡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단타장인 15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강의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장이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또 제가 우리 친구분들 위해서 강의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강의 통해서 우리 친구분들이 많이 좀 배워갔으면 하는 거 그리고 좀 얻어갔으면 하는 거 이번 증시가 오늘 같은 경우에 살짝 조정 장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흔들리는 시장에서 정말 여기서 좀 포기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두고 가져가면서 더 큰 수익을 한번 노려봐야 할지 지금 현 증시에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지 현명한 좀 투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볼 수 있는지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강의 우리 또 친구분들 많이 기다린 만큼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분들이 매매를 지금 하고 계신 상황에서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매매를 할지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오늘 잡아드리는 강의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제 잡아드리는 강의 통해서 도움 최대한 받아가 보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친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오늘 증시에서 좀 조정이 나와가지고 또 매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좀 매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좀 오늘 증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증시가 이제 쉼없이 올라가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쭉 이제 뭐 정말 긴 시간 동안 증시가 지속적으로 올라와 줬는데 오늘 낙폭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우리 또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또 친구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당황을 하시는 게 지금까지는 올라가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당황하시는 분들이 생기십니다. 이게 솔직히 이거 조정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정말 뭐 횡보 수준의 이제 낙폭이거든요. 마이너스 1.7% 정도 증시가 낙폭을 보여줬는데 이 정도 낙폭은 솔직히 이제 낙폭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에요. 그동안 올라간 증시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정도의 낙폭을 낙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떨어진 거는 맞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친구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시냐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이렇다 할 만한 이제 증시 낙폭을 경험을 안 해보시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증시가 조정이 나와도 상당히 당황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거 같았으면 이런 증시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장인데 뭐 지금 최근 그 투자자분들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만 조정 나와도 뭐 큰일 난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큰일이 나는 게 아닌가, 증시가 무너지고 내 주가 이거 박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레겁을 너무 많이 먹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물론 계속 증시가 떨어져가지고 주가 쭉쭉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 증시에서 벌써부터 이제 흔들린다.
뭐 멘탈이 흔들리고 종목을 뭐 보유할지 말지가 흔들리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거는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낙폭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그럴지 너무나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던 시기에 이럴 때는 정말 뭐 손도 못 댔거든요. 뭐 하루에 막 사이드카 터지고 서킷 브레이커 터지고 뭐 증시가 마이너스 뭐 그냥 7, 8% 우습게 떨어지고 종목들은 마이너스 50%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그런 증시였습니다. 내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4%, 5%만 돼도 지금 마이너스 10%만 돼도 이거 큰일 났다 하시는데 이거 마이너스 5, 60% 가는 거는 어떻게 버티시려고 하실지 참 지금 벌써부터 저는 걱정이 돼요. 이 마이너스 50%, 60% 못 버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식은 하다 보면 마이너스 50%, 60% 나오는 날이 분명히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도 과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실 건지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마이너스 50%, 60%가 됐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이지 이게 기업의 악재가 터진 게 아닌데 그 주가가 단지 증시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손절하는 거는 저는 그다지 좋게 보진 않거든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증시의 악재가 발생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추매를 고려해야 하지만 기업의 악재가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손절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같이 증시가 조정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기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서 손절을 고려한다 혹은 이제 뭐 익절을 고려한다 매도를 고려한다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어마무시하게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급등을 해가지고 뭐 50%, 60%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 조정을 통해서 뭐 추세가 깨진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그 주가가 무너지면 거기서 뭐 반매도라든지 전략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아직 내가 원하는 목표한 바까지 올라가지도 않았고 주가가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증시가 무너져서 주가가 마이너스가 조금 커졌다라고 해가지고 손절을 고려한다. 저는 이러한 식의 매매를 하다 보면 손절도 습관이 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나중에는 이러한 매매도 결국에는 습관처럼 손절하게 됩니다. 증시가 이제부터 무너질 것 같으니까 손절한다. 원칙적으로 손절한다. 마이너스가 커졌으니까 손절한다.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손절을 하다 보면 계좌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요만큼 남아서 이제 주식을 접게 됩니다. 손절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은 손절하지 말아야 돼요. 증시가 무너진다고 주가 떨어진다고 여기에 같이 흔들리고 계시면 결국에는 제가 항상 그 우스갯소리로 연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증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멱살 잡고 뭐라고 한다고요? 너 좋은 종목 가지고 있는데 내놔! 좋은 기업. 뱉어내, 매도 쳐 이렇게 여러분들 협박한단 말이에요. 증시가. 근데 이럴 때마다 증시가 흔들 때마다 그때마다 손절을 치시면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에 놀아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증시와 무관하게 내가 좋은 기업을 좋은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땡큐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5,000원에 사도 좋은 종목인데 3,000원까지 떨어졌네. 와, 나 지금 여유 자금 있는데 더 사야지. 완전 땡큐네. 증시야 고마워. 주가 더 떨어뜨려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추매할 돈이 없다. 나는 그래도 5,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샀기 때문에 까짓 거 3,0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5,000원 위로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당장 내 계좌에 마이너스, 내 돈이 지금 없어져 있는 거를 눈으로 보니까 멘탈이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냥 내가 살지 뭐 그냥 이러시는데 왜 유독 주식에서만 그럴까요? 이거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주가가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고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도 눈에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눈이 현혹이 됩니다. 바로 숫자로 눈에 보이니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내가 어디 간다고 내가 숫자로 매일매일 가격 변동을 이제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갈등을 겪으시고 증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나중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실 때도 이 부분을 이제 놓치고 가시게 되면은 매매가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계속 하시려면 증시를 어느 정도는 뭐 진짜 대놓고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무시할 줄도 아셔야 된다. 증시를 아주 무시하고 가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증시가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여기에 과민 반응을 해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시를 둔감하게 증시 뭐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뭐 신경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과민 반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증시는 오를지 떨어질지 잘 모른다고요. 그렇지만 워렌 버핏이 뭐라고 그랬죠? 증시는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고 코카콜라가 올라가는 건 알겠다. 그래서 코카콜라 투자했다. 여러분들은 증시에 돈을 투자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업에 문제가 없고 성장성이 아직도 유효하고 주가가 내가 저평가된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단순히 주가가 더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그 종목을 손절친다라는 거 정말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제가 이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업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기업에 내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요. 이 기업이 잘 나가면 나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동업이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뭐 그 기업에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뭐 삼성전자의 직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마구마구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종목들이 떨어졌죠. 근데 삼성전자 직원이 예를 든 겁니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부장님, 과장님, 제가요, 사직서를 좀 내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좀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아니, 왜, 무슨 일인가, 자네? 왜 일을 그만두려고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요. 지금 증시가 무너져서 삼성전자 주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불안해서 회사를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려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부장님이?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자네 정신 나갔나? 나가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제정신인가 자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심사숙고해가지고 들어간 내 돈을 주고 투자한 기업들을 그렇게 내동댕이 치십니까? 단지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전도 유망한 기업이라고 투자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전도 유망하고 미래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스펙이 안 돼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취업준비생이 있는데 스펙이 너무 좋아요. 골라서 일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기업이 전도 유망해서 여기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때려칩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떨어졌다고요. 물론 이렇게 예시를 드는 건 잘못되겠지만 좀 경우는 다르겠지만 저는 다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업에 돈을 투자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종목을 손절하는 게 저는 회사 일 그만두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해요. 왜냐? 애초에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갔다면 계속해서 가든지 아니면 더 투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기업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왜 손절을 하냐라는 거죠. 단순히 주가가 떨어져서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단순히 증시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전형적으로 증시에 놀아나는 매매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더 이상은 증시에 놀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조금 더 차분한 매매를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항상 매수할 때도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추가 매수와 손절을 할 때는 거의 50배, 100배 이상 여러분들 더 생각하고 더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매수도 물론 신중해야 되지만 추가 매수와 그리고 손절 그리고 매도는요 50배, 100배 이상 더 신경 쓰고 더 주의를 기울여야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내가 기술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매도를 올바르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가히 저는 아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인내심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인내하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코로나 때 오히려 베팅을 더해가지고 더 큰 수익을 낸다라는 거. 이걸 종목을 보유하는 거. 매수는 단순할지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매도까지의 그 과정은 가히 한편의 드라마도 같습니다. 저는 이걸 예술이라고 칭하고 싶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수는 기술로 들어갔을지언정 매도는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강의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친구분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통해서 제가 길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짤막하게 핵심을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앵커 친구님 안내 따라서 이 지금 강의 이후에 제가 종목 상담도 진행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앵커 친구님 통해서 지금 노란톡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강의 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열변을 이렇게 토해주셔가지고 강의를 하신 줄 알았는데 정말 장인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증시에 영향을 받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증시가 여러분들 멱살을 잡더라도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친구분들이 계시는 대박친구 장인이 이쪽 보니까요. 수소폭탄님은 나도 오늘 땡큐 했는데 떨어져도 기분이 좋음. 하락 장세가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종목을 믿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기존의 친구분들 장인님과 쭉 함께해서 그런지 단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이것도 생각도 트레이닝이 들었어요. 필요해요.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도 그래요. 솔직히 제가 이제 여기 방송뿐만 아니라 상한가요 뭐 9시 방송도 출연하고 그랬었는데 네, 여기도 이제 출연하고 종목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동아화성도 그렇고 수소차 관련주들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소차 그 전문가님 얘기하신 종목 중에 뭐 동아화성은 올라가고 뭐 또 성창오토텍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왜 인지컨트롤스는 안 올라가나요? 그 세 개 중에 그것만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아직 인내심이 부족하신 거예요. 수소차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수소차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스타트도 안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두산 퓨얼셀, 뭐 일진다이아 이런 종목들 보면서 이제 SP열셀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서 이제 수소차 끝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갈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올라간 종목들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차트 보시면 인지 컨트롤스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 기다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아직 공략 안 하신 분들은 해도 된다라고 제가 바로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어제 그 상한가요 9시 방송에서 얘기했고 어제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아직 안 찍으신 분들 있으면은 수소차 관련주 성창오토텍이나 인지컨트롤스는 지금 찍으셔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불과 어젯밤에 해드린 얘기예요. 오늘 시초가에 인지컨트롤스 찍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오늘 당일에 그냥 상한가 30% 먹는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내는 거죠. 예, 우리가 이 기업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식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거 인지 컨트롤스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갭 뜨겠죠, 또 한번. 주가가 갭 뜰 겁니다. 그러면은 뭐 갭 떴다 무너지든 뭐건 간에 갭이 뜨게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갭 상승을 할 테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수익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두 번째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래량 이후에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추가 급등을 할지. 제가 왜 웃었냐면 열변을 떠다 보니까 침이 튀어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장인님. 그런가요? 아무도 몰랐는데. 제가 봐가지고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분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차는 또 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의 성장성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내가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기술은 없다가 나온 거예요. 폴더블 폰이라는 산업이 과연 퇴보를 할 수가 있는 산업입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나온 산업인데요. 퇴보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퇴보를 합니까? 디스플레이가 접힌다는 것이 없다가 생겨난 기술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트 얘기 또 이제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옛날에 주판으로 계산하다가 계산기로 계산하고 포스기 생겨서 바코드 찍잖아요. 여러분들 이 주판에서 계산기 이 포스기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기술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걸 역행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포스기 안 써. 난 계속 주판으로 계산할 거야. 이게 됩니까 여러분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은. 내연기관차를 사용하다가 전기차가 개발되고 수소차가 개발됐습니다. 친환경차예요.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인간이 그 지구의 바이러스라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동차들의 이 내연기관차를 통해서 지구가 이제 오염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우리 지구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미래 기술입니다. 친환경차는. 그럼 이제 미래 기술이에요. 이 친환경차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보하겠습니까? 성장하겠습니까? 친환경차가 퇴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도저히 퇴보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퇴보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바깥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에서 수소차, 전기차, 친환경차가 몇 대나 됩니까? 한 100대를 보면은 뭐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나마 찾을 수 있을지언정 친환경차 눈을 씻고 찾아보다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향후에 아직까지도 시장을 장악할 만한 이 친환경차가 잡아먹을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도입부고 진입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친환경차를 강조드리는 것이고 수소차, 제가 뭐 수소 같은 남자, 제가 3년 전부터 수소차를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017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 2019년도를 넘어서 매년마다 제가 항상 수소차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계속 움직일 수 있거든요. 떨어지면 또 찍으면 그만입니다. 왜? 또 올라가니까요. 퇴보할 수가 없는 산업이거든요. 심지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입니까? 현대차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현대차가 지금 핵심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군이 바로 수소차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차를 가장 영향력 있게 이제 그 어필하고 있는 게 또 현대차이고 현대차의 이 수소차 기술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밀어붙이고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수소차예요. 퇴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수소차가 퇴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라고 봐야죠. 정권이 바뀌어서 뭐 정책이 당장에 확 바뀌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충전소 계속 설치하고 나아가고 이번에 미국에 이제 니콜라라는 거의 시가총액이 현대차와 맞먹는 수소트럭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현대차에 지금 삼고초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업하자고. 왜 그러냐? 현대차가 핵심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소차는 못 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그 앞으로의 향후 친환경차 흐름은 전기차가 독단적으로 나아간다, 수소차가 독단적으로 나아간다가 아니에요. 양립할 겁니다. 수소차, 전기차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양립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니다, 수소차는 안 된다, 무조건 전기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다, 수소차다, 이거를 VS 구도로 간다라는 것부터 벌써 잘못된 겁니다. 같이 갈 거예요, 같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기차 가고 수소차 가고 자율주행 가고 이 흐름이 이어진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냥 독단적으로 누가 더 좋으니까 누구만 간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벌써 미래에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파이 부분을 완전 잘라버리는 꼴입니다. 전기차도 가고 수소차도 가는데 왜 하나만 찍습니까? 다 찍어서 다 먹어야죠. 순서대로 가는데. 좀 있으면 자율주행도 갈 겁니다. 이제 수소차가 한번 슈팅이 어마무시하게 빵빵빵 쳐지게 되면은 5G 지금 올라가고 있죠. 5G가 움직이면서 지금 5G 상용화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5G는 4차 산업혁명, 초연결성, 그리고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속도 빠른 거, 예, 그 뭐 엄청 초스피드인가요? 초연결성, 초스피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5G 핵심 기술, 그 4차 산업혁명의 이 연결고리, 도입부 이 핵심 키가 5G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다 뻗어나가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여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친환경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다 5G를 중심으로 해서 뻗쳐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5G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현 상황,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자율주행까지 올라가죠. 왜냐? 자율주행은 5G, 이 그 고주파수 영역대에서 어마무시한 데이터 속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자율주행은 혼자서 직접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차가 스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보 입력, 데이터 속도가 단 몇 초만 늦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사고로 직결됩니다. 시속 100km 혹은 12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데이터 전송 속도가 3초만 늦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5G는 필수다. 자율주행은 5G 없이는 연결될 수가 없는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아직 못 가고 있는 겁니다. 5G가 본격 파동을 더 보여줘야 돼요. 더 상용화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지금 현 상황에서 좀 답답해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아직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고 선침의 관점에서 공략한다면 충분히 공략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조언 드리니까 지금 현 시장에서 제가 여기에 따라서 5G랑 전기차랑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뭐가 있다 말씀드렸죠? MLCC가 있다고 그랬죠.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고주파수 영역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MLCC라는 반도체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 제품이. 그리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들어가죠.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겁니다.
MLCC 그 좁쌀만한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친환경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이. 그럼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는 흐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흐름, 여기서 MLCC 수요량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 하반기, 내년, 내후년을 바라봤을 때 MLCC 관련주가 과연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여기 핵심적인 기업이 어디다? 삼성전기입니다.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왜 삼성전자를 찍습니까? 삼성이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삼성전자를 찍으십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삼성전기를 찍으십시오. 그럴 바엔 삼성 SDI를 찍으십시오. 지금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찍었던 분들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삼성전기, 삼성 SDI 다 삼성이라는 네임밸류를 안고 가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주죠. 삼성전기 지금 MLCC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결과는 삼성전자의 몇 배를 날라갔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눈을 돌리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과거 이제 3월에 비해서는 주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상승폭을 봤을 때 아쉬운 거죠. 그때 삼성전기를 공략했다라면 제 말을 듣고 우리 친구분들이 삼성전기, 삼성 SDI를 삼성전자 대신에 찍으셨다라면 지금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달라졌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친구분들이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아쉬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올 하반기에는 LNG선도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LNG선과 MLCC, 그다음에 친환경차와 이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흐름, 이 그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급등 랠리를 펼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MLCC, LNG선, 그다음에 친환경차 관련주가 꼭 저는 포트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이런 핵심적인 산업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약바이오도 제가 놓치지 말라 그랬죠. 대신에 소액으로. 왜냐?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만 지켜서 포트를 구성하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수익률, 증시에 흔들리지 않는 매매, 미래를 내다보는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릴 건데요. 우리 앵커 친구님이 한 번 더 안내해 주시면은 종목 선정해 주실 때 제가 바로 종목을 보고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 친구님 한 번 더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강의까지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상담 신청을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가량 남아있고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텐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단타장인 15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의 친구분들, 대박친구 장인이 이쪽에서도 번갈아 가면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이쪽에다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용두님이요. 네. 장인님이 LNG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단타 장인님이 추천해주신 성광밴드하고 한국카본하고 차트가 조금 비슷한데 네네. 한국카본도 LNG 관련주로 괜찮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는 일단 한국카본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 상황에서 한국카본도 저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상당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재무적인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지금 거래량을 한번 이제 터트려준 이후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과대 낙폭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이 그 주가 낙폭을 제외하면은 과거에 이제 횡보하던 2019년도 수준과 주가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냥 횡보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직 그 급등 랠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카본 충분히 여기에서 추가 급등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는 솔직히 이제 성광밴드랑 거의 뭐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이라든지 뭐 성광밴드라든지 또 동성화인텍인가요? 예,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대부분 이제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성광밴드 이러한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이라도 들고 계시면 뭐 HSD 엔진 이런 종목까지 들고 계시다면은 충분히 저는 이번 하반기 저는 LNG선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이제 굳이 뭐 한국카본 들고 있는데 종목 교체해가지고 뭐 송광밴드로 뭐 자르고 간다든지 막 손절치고 간다든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 저는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카본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셔서 내가 더 원하는 기업에 찾아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곡님이 남겨주셨고요. 알테오젠 남겨주셨어요. 18만 1,000원에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시고 수익을 챙기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기업을 보고 쭉 가야 되는지 장인님 기술적으로나 감으로나 장인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일단 알테오젠은 매수가가 얼마였죠? 18만 1,000원이요. 18만 1,000원이요. 일단 18만 1,000원이면 약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는 네.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기업을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알테오젠은 솔직히 이제 이 기업이 지금 2조 6천억짜리 기업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이제 대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을 만약에 이제 보시면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번 하반기에 이제 증시 상방을 기대해 보면서 이 제약 바이오 랠리를 좀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뭐 PER 같은 경우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가 2020년도에 무려 이제 영업이익 139억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2020년이 이때인데 2020년 이후부터 지금 주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네요. 이미 기대감으로 상당히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이미 뜬 거 잡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위험해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많은데 뭐하러 지금 이미 뜬 종목을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추세가 깨지는데 막 손실 구간까지 가는데 들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일봉상으로 이동평균선 20선이 지금 이 노란색 선이거든요. 이 노란색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을 하시되 이 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을 드리니까요. 지금 현재 17만 5천 원 정도 이제 가격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웬만하면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급등을 노리시면서 들고 가보시는 게 좋겠다. 20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 들고 가보시라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선장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비트컴퓨터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12,200원의 보유 비중이 좀 크게 갖고 계시네요. 60%. 손절 라인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비트컴퓨터 한번 네. 봐주실까요? 매수가가 얼마였죠? 매수가가 12,200원이요. 12,200원이요. 네. 비중이 60% 맞나요? 맞아요. 비중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지금.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 비중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뭐 이제 들쭉날쭉합니다. 적자도 봤다가 뭐 이제 퀀텀 점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영업이익이. 매출적인 부분도 뭐 300억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라서 사실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판단하기 힘든데 보시다시피 지금 주가가 2020년 올해 들어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과연 이 기업을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심지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보여주고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급등까지도 심지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죠? 제가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고 한 거 뭐죠? 고점 부근에서 뭐가 터지면 안 된다? 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터지는데 거래량이 터진다. 이러면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낙폭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날 어떻습니까? 고점 찍고 지금 주가 급등했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떨어졌죠. 자, 이런 날은 어떨 가능성이 높다? 이 이후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차라리 종목을 매도하셨으면 손실이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쉽고요.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자리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6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위로 한번 노려보시라 조언을 드릴 테니까요. 9,600원까지 나는 그 손실을 감내를 못한다라고 하시면 지금 비중 절반 아래로 줄이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회복을 못 해주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거래량 없이 그냥 주가만 줄줄 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물론 이제 더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가가 벌써 이 3월부터 해가지고 몇 퍼센트를 날아갔습니까? 근데 장인님, 예. 거래량 없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는 네. 괜찮은 거 아닌가요?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다면 괜찮을 수 있겠는데 제가 아까 이제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꼭 주의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무너지는 이런 차트. 이러면 이제 추세가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컴퓨터는 실제로 이때 이후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심지어 저항까지도 한번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저항까지 한번 맞았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만약에 120선까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뭐 거의 수직이 낙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트컴퓨터는 이 120선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시고 네. 120선 이탈을 하게 되면 종목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이제 추가 급등을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겠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선을 이탈하는지 아닌지를 좀 눈여겨서 보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단타장인 15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종목이 괜찮다면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장인님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내 종목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의 친구분들이 계신 대박 친구 장인이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원님이 남겨주셨고요. 웃는 게 예쁜 앵커님, 저는 웃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앤디포스, 매수가는 4,000원, 보유 비중은 10%. 한번 봐주시죠, 장인님. 앤디포스. 이게 앤디포스가 너무 아쉬운 게요.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매수 가격이요? 4,000원이요. 4,000원. 네. 일단 이 앤디포스 같은 경우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게 승천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기법인데 이게 승천기법에 이날 포착이 됐어요. 7월 21일 날.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때가 아니죠. 승천기법이면은 이제 이때 포착이 되고 매수 타점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 언제냐? 7월 23일이거든요. 7월 23일 날 이제 기법대로만 매수하셨으면은 지금 몇 퍼센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18%가량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수익을 못 내시고 이거를 뭐 늦게 들어가셨나 봐요. 그 주가가 이게 이렇게 무너지고 계신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올 때 나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기법 설명해 드리면서 뭐라 말씀드렸죠? 이 기법 설명 드리면서 제가 강조드린 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동평균선 20선을 이탈했습니다. 오늘 손절해야죠. 이거는 앤디포스는 지금 이 기법상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만약에 그 기법을 보고 들어가신 거라면은 이 종목을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얼른 종목 교체하셔가지고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겠고 사실 앤디포스 같은 경우에 지금 기업적인 부분에서 이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 순이익이 이제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바닥 구간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추세가 깨지는데도 가져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미 주가가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주가가 양봉을 들어 올리면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종가까지 지켜보셨다 손절을 하시고 내일 양봉 전환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주가 올라가서 4,500원 혹은 그 이상까지 노려보세요. 하지만 내일 만약에 이 60선, 120선 요 아래로 떨어져서 추세를 완전히 다 깨버리면서 이제 종가 마감을 해주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명쾌하게 답을 드렸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냠냠님이 남겨주셨고요. 장인님, 제 이름도 장인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유한양행 들고 계시고 56,000원의 보유 비중은 15%입니다. 장인님의 사연을 좀 봐주실까요, 장인님? 네, 알겠습니다. 장인님의 사연을 장인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우리 앵커님 그 앵커님이라고 하면 또 이제 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언론이죠 그쵸. 이런 그쵸, 거니까. 그쵸. 네. 네, 아주 그냥 입담이 좋으십니다. 네, 장인이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님. 자, 일단 뭐 우리 유한양행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 상황에서 주가가 너무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그 아쉬운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증시가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좀 횡보하고 있는 게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유한양행은 뭐 워낙에 유명한 기업이라서요. 지금 올해도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이제 폭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 사실상 지금 PER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또 저평가되는 23배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요런 이제 상황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추가 급등을 노려볼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추세 구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61,500원 지지라인을 잡으시고요. 61,500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 61,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동평균선 20선을 지지받치면서 계속 급등하는 걸 노리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을 드리니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8만 원 위로 9만 원, 10만 원 계속 올라가는 거 이동평균선 20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해가지고 이 노란색 선이 이동평균선 20선입니다. 여기 이탈 안 하면 계속 홀딩해가지고 수익 한번 노려보시고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하는 방향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횡보해서 조금 아쉬우신 것 같은데요. 추가 급등을 한번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은 주식 초보님이 남겨주셨고요. 살려주세요 장인희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종근당 바이오 올랐을 때 사서 물려 있습니다. 가망이 없을까요? 종근당 바이오 63,500원에 보유 비중 20%. 그때 몇 주 전이죠? 그때 올랐을 때 사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63,500원이면 너무 높아요. 63,500원이면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거 여기까지 거의 지금 꼭지에서 사셨어요. 네. 제가 항상 이것도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는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데 차라리 지금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지금 찍는 거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 자리에서 찍어버렸으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더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손절하라고도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를 애초에 잘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안 올라갈 것 같진 않아가지고 또 홀딩은 해야 되겠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당장에는 더 떨어질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이게 계륵 같은 상황입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그냥 물려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올라가면 얼마나 배 아파요. 지금 증시가 계속 우상향 패턴을 연말까지 보여주게 되면 또 제약바이오 계속 올라갈 텐데 또 종근당 바이오 안 올라가겠습니까? 또 거래 한번 터트렸던 종목인데 또 조정부 줬다가 또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매도도 못하고 너무 이제 아쉬워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종근당 바이오는 저는 당장에는 기술적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20선까지는. 그래서 46,500원을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릴게요. 46,50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가 위로 돌파 나왔을 때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가격이 여기로 자리 잡혀 있는데 64,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매도를 살살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애초에 매수를 잘못해가지고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도 너무 아쉬워요. 그렇다고 이걸 또 추매를 해야 되냐? 추매하기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제약바이오 소액으로 하시라고 그랬죠. 추매 이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홀딩은 하셔도 되는데 추매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올라오면은 다행이다. 하늘이 도왔다. 하면서 빠져나오고 다음부터는 절대 제약바이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손절가 이탈하면 다음부터 이런 매매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반성하시면서 46,5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이탈하게 되면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약바이오는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대박친구 장인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나비님이 남겨주신 텔콘 RF 제약 5,590원에 보유 비중 15%, 5개월 이상 묵은 주식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블랙나비님의 텔콘 RF 제약 한번 봐주실까요? 네, 그 매수가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매수가가 5,590원이요. 5,590원. 뭐 지금 매수가 부근이네요. 5개월을 기다리셨다고 하셨는데 5,590원이면은 예, 지금 뭐 매수가가 지금 현재 종가랑 10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지금 현재 이 텔콘 RF 제약, 차라리 텔콘 RF 제약 이런 거를 이제 매수하는 게 낫죠. 종근당 바이오를 저 자리에서 사느니. 예, 그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슈팅이 안 나왔는데 근데 종목이 이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 이제 그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보시다시피 이제 마이너스 38억. 이제 물론 제약바이오들이 적자 보고 있는 기업 정말 뭐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네. 제약바이오 뭐 재무 보고 가는 건 또 아니라고 뭐 한다지만 그래도 이 적자 전환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게 마냥 달갑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5G 시장까지도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과거에 이 기업이 한번 주가가 와장창 무너졌던 이력이 있던 기업이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4월 달에 슈팅이 한번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횡보를 굉장히 오래 가져가더라고요. 저는 한번 이제 텔콘 RF제약은 과거에 이제 이 주가 이력을 보면은 한번 슈팅 나올 때 어마무시하게 이제 사고 치면서 주가 올려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이게 한 방에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력이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날리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 나오면 무섭게 올리거든요. 이때도 그렇고 뭐 이때도 그렇고 뭐 슈팅 날리면은 뭐 100%대로 막 올리고 이러죠. 이때 당시에도 이제 주가 급등 나올 때 뭐 거의 뭐 80% 가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급등을 올리고 이때도 뭐 30% 뭐 상한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면은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슈팅 나올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 한 번 정도 거래량 터뜨리면서 주가 급등 나오면은 그때 이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종목들 외에도 조금 더 이제 안정감 있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게끔 제가 우리 정말 많은 우리 친구분들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제가 전세 역전 매매법이라는 그 매매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강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다 조언 드리겠고요.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는 또 공지가 나가니까 노란톡에 계시는 분들 기다려주시면 되겠고 입장 못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실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에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텐데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링크도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단타장인 1500 이쪽에다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